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릴 영상은 일단 2028 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가 변화되잖아요. 그 첫 번째로 적용을 받는 학년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첫 번째 변화된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학년이 되는데, 과연 최대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최대 피해자가 될지 그거는 아직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학년들은 고등학교 진학 혹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영상이나 설명회를 찾아가 보면 일단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뭔가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나는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혹은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이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하에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꾸며놓은 파일은 일단 간략하게 보기 좋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변화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지금 아이들도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떤 학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학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건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일단 머릿속에다가 잘 담아 놓으시고요. 추후에 제가 각 학년별로 별도의 영상을 작성해 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나는 몇 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몇 학년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점수를 이제 여기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녀분 혹은 본인의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그 점수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걸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떤 과목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과목은 내가 잘하니까 조금 힘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도 역시나 A등급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맞춰 놓은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기제 했던 여러가지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이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변화된 시스템에서 자사고가 좋으냐, 외국어 고등학교가 좋으냐, 일반고가 좋으냐, 특성화고는 조금 번외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들을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에서 미적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내가 어떤 계열로 지원을 앞으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최소한 내가 어떤 계열로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여러 가지 과목들이 생겨났는데 그 과목들에 대한 반이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고등학교에 그 새로운 과목이 다 개설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는 특목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개설이 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돼 있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를 갔는데 본인의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 과목을 내가 들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자세히 설명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적도 A로 다 받아놓고 자기 진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시스템에서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일반고를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면 자사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내신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라고 하는 거예요. 등급만으로 대학을 뽑는, 학생을 뽑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자사고도 필요 없어. 무조건 1등급. 일반고도 무조건 1등급. 1등급만 뽑는 학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그렇고요. 정성평가라고 해서 등급은 2등급인데 자사고야? 그럼 너는 좀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많아지느냐 정량평가를 하는 대학이 많아지느냐, 저는 조금 이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사고나 외고를 진학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A등급의 플러스 알파 진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중3 2학기 때, 1학기 때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학습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자사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면 학습의 강도가 정말 남달라야 되겠죠. 더 이상 중학교 내신에서 난 그냥 90점 이상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의 강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학업 강도를 조금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두 학교를 비교해 놓고 보면 자사고나 외국어고 일반고, 확실히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강도가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 있는 공통 과목에 대한 학습을 거의 끝내놔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고등학교 1학년이 공통 과목만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모의고사는 곧 수능의 난이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 성적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고2, 고3 때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선택 과목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공통 과목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서는 딱히 선택할 게 없어요. 2학년 학습부터는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이 시기에 학습할 과목들은 언제 선택을 하냐면 고1 2학기 초반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때 선택을 해서 고2 때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사고나 외고를 간 학생들은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은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특히나 인서울에 있어서는. 그런데 일반고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학교가 특정 대학에 많이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A라는 고등학교는 B라는 대학교에 주로 보내더라. 약간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특정 대학에 많이 보내면 그 보내는 대학에 대한 정보는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 있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적죠.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가 이 고등학교가 좀 적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고 저 같은 컨설턴트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초반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계열은 정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계열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대비를 위해서 고1 초반기에 2학기 초반에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단히 장기간에 걸친 그쵸?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일단 진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어떤 경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내가 한번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내신이 시작하는 때에는 일단 내신은 전부 다 A로 좀 받아 놓도록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중3 점수를 예측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중3 때 등급을 A로 받으면서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중3의 학습 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에 대한 시험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학습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곧 수능 난이도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중3 때 얼마나 학습 강도를 잘 조절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고1 수능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학년 2학기 초반에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과목 선택이 들어가야 된다. 이 선택 과목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 혹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내가 이 대학에 입시에 유리한 건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옆에 친구가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 받으면 학점이 쉽게 나온대 해서 그 과목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내신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높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에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학년별로 영상을 다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녀분 혹은 본인이 어떤 학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현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